지금으로부터 14년 전 한창 중병을 앓던 선왕은 밤마다 약방과 가까운 내의원 부속 정각을 자주 찾았습니다. 거기엔 내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무술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아니, 다른 말 필요 없고 무척 고왔습니다. 노중전, 즉 선왕의 생모가 약방의 주변 일을 맡기며 데려온 인물이었습니다. 선왕은 병약해진 와중에도 오히려 그 무술이에게 정을 쏟기 시작했고 결국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비는 이를 곧장 눈치챘습니다. 선왕은 날이 갈수록 그녀를 부르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무술이가 갑자기 입덧을 시작했고 대비는 이를 눈치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 파열음이 될 것임을, 그 무술이 하나 때문에 왕의 정통이 더럽혀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대비는 내의원에 직접 한약을 처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태를 끊는 약, 아이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약이었습니다. 한약을 먹은 날 무술이는 피를 쏟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선왕에게는 이 사실이 철저히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무술이는 조용히 궁에서 사라졌습니다. 대비의 명으로 정신 이상 증세를 핑계삼아 사직을 강제당하고 궁 밖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 후 무술이는 사라졌고 아이는 태어날 기회조차 없이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형체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죽는 순간 강한 감정을 품었습니다. 나는 살아있으려 했다. 나는 보이지도 불리지도 않았다. 그 감정은 혼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틈이 봉인의 날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팔척귀가 폭주하던 밤, 궁 안에 깃든 기운에 끌려 아기 귀신은 처음으로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봉인식 근처 정각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넙덕이 봉인을 시도하는 장면을 혼의 눈으로 본 유일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리는 넙덕의 핏줄이자 혼과 연결되는 그릇,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한 채 혼이 된 존재. 두 사람은 육체 없이 혼과 기억만으로도 남겨진 자들로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팔척귀의 서사, 잊혀진 형제, 봉인된 왕권.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조선의 한 왕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선 왕실의 가장 큰 금기였습니다. 천하의 군주는 단 하나,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일 수는 없는 법. 왕실은 둘 중 한 아이의 존재를 즉시 지웠습니다. 없던 일로 기록을 폐기하고 비밀리에 그 아이를 궁 바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왕의 피를 이었지만 이름도 자코도 없었던 그 아이. 그는 궁의 바깥 한 무당 집안의 수양자로 자라났고 그 존재를 아는 자는 소수의 정승급 인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피에 흐르는 왕의 운명을, 자라면서 왕실이 자신을 지운 이유를, 어른이 되어서는 그 하나뿐인 동생이 왕이 되었다는 것도, 그렇게 알게 된 자신의 정체. 그 분노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왕이 될 자는 나였어야 한다는 자기 정체성의 붕괴였습니다. 그는 언젠가 궁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택한 방식은 인간이 아닌 귀신이 되어 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몸으로 귀신의 의식을 자청하게 됩니다. 이는 무속계열 중 하나인 혼거 의식을 통해 자신의 몸을 스스로 귀신의 통로로 열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왕좌는 혈통이 아니라 혼으로 되찾겠다. 그렇게 그는 팔척귀라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인간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팔척귀의 귀화를 주도한 건 바로 맹인술사 풍산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팔척귀를 천지장군이라 부르며 조선 왕실을 무너뜨릴 새로운 질서의 신으로 모시게 됩니다. 풍산은 그에게 말합니다. 장군은 가둬질 존재가 아닙니다. 장군이야말로 가둔 자들을 심판할 신입니다. 13년 전 팔척귀는 풍산의 의식으로 봉인에서 해제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선왕은 정신을 잃고
광증에 사로잡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궁 안엔 피와 불, 혼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후 넙덕이 등장해 팔척귀를 다시 봉인하려 하며 극적으로 다시 제압되지만 봉인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희생자가 바로 아기 귀신인 것입니다. 팔척귀가 봉인되고 넙덕은 의문사, 아기 귀신은 함께 태어지게 되었습니다. 선왕은 죽고 이정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 혼란의 와중 풍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 왕이 죽은 날 넙덕은 사라졌고 그 봉인을 시작하게 한 자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대비는 누구보다 빨리 파악했습니다. 그 남자 풍사는 단순한 맹인이 아니라 팔척귀를 천지장군이라 부르며 움직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하지만 그를 죽이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밀명을 내립니다. 대비는 그를 은밀히 궁박사가로 부릅니다. 풍사는 아무 말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궁의 기운을 귀신의 냄새처럼 맡을 수 있습니다. 대비는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내 아들 영인이 왕이 되는 것. 그 길에 방해가 되는 자는 인간이든 귀신이든 다 사라져야 해. 풍산이 답합니다. 천지장군께서는 누가 왕이 되든 관심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깨어날 자리가 필요할 뿐이지요. 그 자리를 당신이 만들어 주신다면 우린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비의 목표는 이정을 폐위시키고 영인대군을 즉위시키는 것이며 풍사는 팔척귀의 재귀환을 위한 신체와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왕실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봉인의 틈을 여는 것, 그것이 천지장군의 귀환을 부르는 의식입니다. 결국 이 둘의 공모는 정통성을 해체하는 이단의 혁명이었습니다. 궁은 정통의 공간이었습니다. 허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오히려 정통에서 버려진 이들의 기록입니다. 왕실이 지우려 했던 아이, 태어날 수 없었던 혼, 왕이 될 수 없었던 형, 그들이 귀신이 되어 궁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자신들이 지닌 금기의 진실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팔척귀는 묻습니다. 왕이 될 자는 누구였는가? 아기 귀신은 속삭입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불리지 못했다. 그리고 여리는 이 모든 금기를 꿰뚫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궁에 남겨졌는가? 귀궁은 이제 왕의 기록이 아닌 지워진 자들의 연대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그 첫 장을 함께 펼쳐봅니다.